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랑 노드 추가.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노드 추가는 뭐 제 수업도 좋은데 모던에서도 굉장히 잘 다루고 있어요. 꼭 보시고요. 일단은 제 수업을 한번 해보죠. 일단 여러분들 노드 개체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HR을 쓸 거군데 HR을 4개 써볼까요? 요 사이에다가 div를 써놓을게요. 여기도 div. 지금 예제를 6, 7까지 한 것 같아요. 6, 7. 6까지. 그래서 7, 8 할게요. id ex 7. 여기는 id ex8. 다가 예제 7, 예제 8 쓸까요? 예제 7, 예제 8. 자, 제가 좀 극적으로 보이게 스타일을 좀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스타일로 예제 7에다가 배경색을 좀 주죠. 자, 예제 8에도 배경색을 좀 줄게요. 되게 좀 다르게 하세요. 코랄 이렇게 있죠. 자,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버튼. 자, 제가 예제 7을 예제 8의 안으로 옮겨 볼까 해요. 예제 7을 예제 8로. 자, 이거는 이동하는 버튼이에요. 자, 이걸 누르면 7이 8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일단 move btn이라고 할까요? id로 move btn. 자, id 선택자로 다 찾았다는 전제로 해볼게요. 뭐 다 식별자 있으니까. 자, 스크립트 쓰고 move btn을 add event listener로 클릭하면 자, 7을 8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8에다가 자, 옮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프리펜드, 어펜드 두 개 있어요. 자, 프리펜드는 요 앞에다 옮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 안에서 앞에. 그 다음에 어펜드는 뒤에. 자, 프리펜드는 앞에, 어펜드는 뒤에. 일반적으로 어펜드를 많이 하니까 어펜드로 해보죠. 어펜드 누구를? EX7을 되나 볼까요? 자, 누르면 이렇게 이동했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동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어펜드 말고 프리펜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어펜드 말고 프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이고 프리가 프리펜드 요건가 보다 하죠. 자,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죠. 자, 프리펜드에서 P가 하나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다시 볼까요? 지금 현재 이 친구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노드 개체라고 하는 것은 이 출력된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출력된 대상을 우리가 노드 개체라 하고요. 우리가 이동을 하면 이렇게 진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이 안 돼요? 여기 오류가 있나 봐봐. 뭐라고 떠요, 오류? 아, 아. 자, 이번에는 이 친구 안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요거를 이제 div가 아니라 b 태그로 바꿔볼게요. 요거를 b 태그. 그럼 이렇게 조그만해지죠? 여기 안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더. 자, 이렇게 안으로 이동하죠. 우리가 이제 블럭이다 보니까 한 칸을 다 쓰고 있어서 안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게 약간 흠이어서 이렇게 해봤고요. 자, 더 안처럼 보이게 하고 싶으면 패딩을 좀 주는 것도 방법이죠. 여기다가 패딩을 좀 주면 이렇게 안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음. 자, 프리펜드는 앞에, 자식들 중에 앞에, 어펜드는 자식들 중에 뒤에 이렇게 뒤에 이동하죠. 자, 이렇게 노드 개체를 이동해서 추가하는 것. 요거를 이제 우리가 노드 개체, 뭐, 이동, 수정, 뭐, 이렇게 합니다. 수정.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자,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자, 여기다가 HR하고 div인데 ex out 9 자, 탭 예제구네요. 자, 안에 좀 이번에는 조금 더 쓸게요. 자,
안에다가 b 태그이면서 예제구 이렇게 할게요. br을 좀 쓰죠. br을 40개. 자, 스크립트 하시고. 자, 요거 예제구 미리 찾을게요. 어떻게? const에 ex9는 document.call get element by id에 ex9. 자, 선생님 어떨 땐 찾고 어떨 땐 안 찾아요? 찾으면 그 개발자 도구 웹스톰이 자동 완성을 조금 더 잘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들은 이렇게 찾아서 쓰면 undefined 상태를 좀 예방할 수 있어서 보통 이렇게 찾아서 씁니다. 정의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고요. 자, 로그로 ex2가 9가 잘 찾아졌나 보고. 자, 이번에 해볼 것은 뭐냐면 안에 있는 HTML을 궁금해서 보는 것 inner HTML이에요. inner HTML. 자, 이 친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문자열로 된 HTML을 출력하거나 또는 안에 있는 요소를 문자열로 반환해줘요. 지금 첫 번째 거는 문자열로 내부의 HTML, 자식 요소죠. 자식 요소를 문자열로 반환. 이렇게 문자열인 거예요. 자, 요거 말고 자, 우리가 이너 텍스트라는 것도 배웠어요. 이너 텍스트. 자, 이거는 자식 요소 중에 텍스트 요소를 반환해줘요. 텍스트 요소. 지금 보면 b 태그가 사라졌죠? 안에 있는 텍스트 요소만. 자, 이 텍스트 노드 중에 숨겨진 텍스트 노드를 반환하는 게 있어요. 컨텐츠였나요? 아, 컨텐츠, 텍스트 컨텐츠였나? 잠깐만요. 맞아요. 텍스트 컨텐츠. 자, 이거는 숨겨진 텍스트 요소까지 찾는 거예요. 보면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자,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그쵸?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공백이 있죠? 공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야죠. 이 기본적으로 HTML은 이 공백을 다 없애는 게 특징이에요. 왜 없앤다고 했죠? 공백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여기 다 공백을 다 놓고 있죠. 라인갱, 탭 이런 것들을 놓고 있는데 이게 다 출력이 되면 보기가 싫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없애고 있는데 여기는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로 정의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이번엔 정의도 한번 해볼게요. inner HTML부터 해보죠. 자, ex9의 inner HTML로. 자, 얘는 요소를 포함해서 바꿀 수 있어서 이렇게 i 태그로 바꿔보죠. 바뀐 ex9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얘가 바뀐 ex9로 이렇게 바뀌죠. 자, 이 친구는 자식 요소를 아예 바꿉니다. 새로운 요소로 이렇게. 자,
자, 이너 텍스트나 텍스트 컨텐츠는 컨텐츠 텍스트를 바꾸겠죠?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이번엔 어떻게? 이너 텍스트예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로 바뀌죠. 자, 이렇게 주석 따라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석 따라서. 지금 현재 요소를 텍스트로 취급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얘는 요소를 분석해서 넣고. 그래서 요 inner HTML이랑 inner 텍스트는 내부 자식을 그대로 반환하거나 또는 그대로 바꾸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해 놓을까요? 자, 위로 올려서 이렇게. 자, 이번에는 뭘 배워볼 거냐면 insert adjacent HTML이라는 게 있어요. 저 센트일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스펠링이 틀린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자, EX9에 insert adjacent HTML A가 포함되어 있네요. adjacent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친구는 특정 위치에 요소를 추가할 수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뭐다? 특정 위치에 요소를 추가. 자, 이 특정 위치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insert adjacent HTML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올라 할게요. 보면 이제 이 모질라 사이트도 있고 모던 자바스크립트도 있을 거예요. 모던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자, 문서 수정하기가 있죠. 네, 문서 수정하기. 자, 여기 보면 위치가 있어요. 자, 여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여기 있다. 그러면 insert adjacent HTML 있죠? 자, 여기 보면 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OL의 기준으로 자, 형제 앞 before begin이 될 거고요. 형제 뒤 after end. 자, 자식인데 자, 자식인데 자식 앞 after begin, 자식의 뒤 before end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형제보다는 자식의 앞, 자식의 뒤 이렇게 하겠네요. 자, 우리가 아까 이 자식의 앞과 자식의 뒤를 잠시 봤어요. 요게 프리펜드, 여기가 어펜드 이렇게 되겠죠. 프리펜드, 어펜드. 자, 요거 자식 앞, 자식 뒤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것만 해볼게요. 자, 앞에 자, 여기다가 다 해볼까? 지금 보면 이렇게 자동 완성해주죠? 애플터 비긴부터 해보죠. 애플터 비긴. 여기다가 자식 요소 추가할게요. 비택으로 할까요? 비택으로. 자식 앞 추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요 앞에 이 녀석이 이렇게 추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추가가 됐죠. 요 자식 요소에서 앞쪽에 이렇게 추가가 된 거 볼 수 있죠. 자, 뒤쪽으로 하면 애프터 엔드겠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애프터 엔드 자식 뒤 추가. 저도 얘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 아닐 수도 있나? 아, 아니네요. 얘는 이제
얘는 형제 뒤. 형제 뒤. 자, 형제 뒤. 그러면 항상 어려워 이게. 이거 보자, 그죠? before and네요, 죠? before and. 진짜 어렵게 만들어놨어. 자, before and. 자, 이렇게 붙었네요. 자, 형제 앞에 하고 싶으면 before beg인일 것 같아요. before begin. 요게 형제 앞. 그러면 요 자리에 추가가 되겠네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after and. 여기가 형제 D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급 개발자들은 요 inner HTML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요소 안에 있는, 그러니까 문자열 안에 있는 요소를 노드 개체로 만들어서 추가하는데 이 브라우저 입장에서 이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대요. 직접 만들어주지 이렇게 문자열로 주면 이 친구를 계산해서 만들어서 넣는 게 귀찮고 힘든 일이래요. 지금은 이제 한 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부모 요소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를 계산해서 만들어서 넣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브라우저 렌더링이 되겠죠. 요 과정. 자, 우리가 렌더링을 할 때 요소를 변경을 하면 매번 새로 계산해서 아마 요 부분일 거예요. 요 새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페인팅하고 또 우리가 렌더를 변경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그럼 매번 새로 계산해서 추가하고 새로 계산해서 추가하기 때문에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래요.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우리가 없애려고 나중에 리액트라고 해서 가상 도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 볼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요소를 이렇게 변경 추가를 할 때마다 렌더링을 많이 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요 문자열을 요소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파싱이죠. 파싱은 어떤 위험이 있다 그랬죠? 자, 요거에 우리가 파싱이에요. 파싱은 쉬운 일이라고 했어요?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문자열 11이 12일이 안 되죠? 이렇게 안 되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 되죠? 어떻게? 12일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파싱이 되는 거죠. 파싱은 이제 불가능한 것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파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싱은 항상 오류를 동반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연산이 좀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자열 안에서 B 태그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드 개체를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은 많이 하더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HR하고 DIV하고 마지막으로 ID로 EX10이 되겠네요. 여기도 B 태그 쓰고 예제 10 하죠. 자, 스크립트. 자, 이번에 배워볼 것은
문자열이 아니라 노드 개체를 직접 만들어서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그냥 노드 개체를 직접 만들어서 추가. 자, 만드는 거 한번 해보죠. i 태그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름은 i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const의 i 태그, i 노드라고 하죠. 도큐먼트에 보시면 create eleme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i. 그럼 이제 i 태그가 만들어져요. 볼까요? 이렇게 i 요소가 만들어지죠. 여기다가 스타일도 줄 수 있고요. 한번 줘볼까요? 오브젝트 assign으로 i 노드에 자, 스타일을 줄 거예요. 컬러를 레드로 하고 자, 요것만 할까요? 자, 컬러 레드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이 됐죠? 자, 텍스트 노드는 내가 직접 이렇게 텍스트 노드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inode 점 inner 텍스트는 추가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라는 게 추가가 됐죠. 자, 아니면 이것도 노드 개체예요. 자, 이 노드 개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텍스트 노드라 불러요. 텍스트 노드. 자, 만들어서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const의 텍스트 노드는 document.create text node 추가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 뒤쪽에다가 추가입니다 하고 싶으니까 append 하면 되겠네요. append는 이제 자식 요소의 뒤쪽에다가 추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inode.append가 될 거고요. 어디다가 텍스트 노드를 추가한다. 그러면 추가입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렇게 요소 노드 개체를 직접 만들었어요. 자, iNode라는 친구를 만들었죠. 만든 걸 여기다가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 추가된 게 좀 티가 나게 스타일을 좀 줘볼게요. 자, 여기다 바로 줄까? 자, 여기다가 자, 스타일로 높이를 좀 줄게요. 높이를 3em 라인 높이도 3em 패딩도 좀 줄까요? 패딩도 1, 2em 보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배경색도 좀 줄까요? 자, 배경색도 자, 여기 i노드를 요 앞에다가 한번 추가해 볼게요. 아까 전처럼
자, 이 프리펜드, 어펜드가 된다고 했죠. 프리펜드, 어펜드. 자, 어떻게 EX 10에 프리펜드 I 노드.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만든 노드가 이렇게 추가가 됐죠. 자, 뒤쪽에 추가하려면 append가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노드 개체가 하나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만들어서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함수화시켜서 호출할 때마다 만들어서 반환하게 하면 되겠죠? 얘를 함수화시켜서. 자, 한번 해볼까요? 함수화시켜서.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함수화시킬게요. 자, 펑션에 create inode. 자, 이 친구 전부를 안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Alt Shift 해서 위로. 그 다음에 탭. 호출할 때마다 만들어서 반환해야 되니까 return inode. 지금 추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호출할 때마다 얘가 반환이 되겠죠. 새로 만들어서 반환, 새로 만들어서 반환. 이렇게. 그러면 이제부터 iNode가 아니라 create iNode가 되겠네요. create iNode. 여기도 create iNode. 그러면 앞뒤 둘 다 추가가 됐죠. 선생님 여기 문자열을 내가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문자열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 매개 변수를 주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지우고 추가 지울게요. 자, 추가 지우고. 여기다 문자열을 받아서 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텍스트 이렇게 하죠. 기본값 줄까요? 기본값 추가. 이 텍스트를 만들어서 추가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텍스트를 넣고. 그럼 기본값은 추가니까 둘 다 아무것도 안 줘서 추가. 그럼 이제 요거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만들어서 추가되겠네요. 여기다가 자식 앞, 자식 뒤 이렇게 하죠. 자식 앞, 여기는 자식 뒤. 짠, 이렇게.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노드 개체를 만들어 추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자식 앞, 자식 뒤도 있으니까 형제 앞, 형제 뒤도 있겠죠.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after before가 있습니다. before부터 해볼까요? before 형제 앞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after 형제 뒤. 짠 이렇게
이 요소를 기준으로 형제 A, 요소를 기준으로 형제 D. before, after. 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으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이거 왜 배웠냐? 자, 우리가 보통 어떤 걸 만드냐면 이렇게 일정 관리 어플을 만들어요. 보면 이렇게 일정이 추가가 돼 있죠? 삭제는 리무브예요. 자, 이렇게 리무브로 지울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없네. 자, 이거 그 다음에 append로 우리가 추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추가가 되죠? 프리펜더로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 비포로 추가하고 비포가 지금 잘못 만들어져 있네. 비포가 여기 돼야 되는데 여튼 삭제도 이렇게 삭제를 지금 구현 안 왔네요. 자, 삭제도 한번 해보죠. 삭제. 삭제는 리무브예요. 자, 리무브. 근데 이제 이 아이노드한테 제가 클릭을 하면 자기 자신을 삭제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드를 추가하면 이벤트를 정의한 것을 추가할 수 있어요. 자, 아이노드를 뭐 하면 클릭하면 add event listener로 클릭하면 자, 이벤트 받아서 할까요? 자, 여기서 그냥 아이노드 삭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이제 이벤트가 발생한 current 타겟이 되겠죠. 얘를 remove 해도 되고요. 자,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아이노드로 할게요. 자, 주석 달고. 자, 이렇게 지워지죠? current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노드 개체를 만들면 이벤트가 추가된 상태를 넣을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하다. 선생님 그러면 이 친구는 이벤트 못 추가해요? 요거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문자열로 추가하겠죠.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요? 원 클릭하면 this를 remove 하겠다. this는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this를 remove 하겠다. 자, 되나 보이죠? 얘가 지금 하나씩 하고 있죠? 여기 하지 말고 여기다가 해놓을게요. 다 돼 있구나. 여기 다 돼 있네요. 그쵸? 디스가 지금 안 먹히네요. 먹혔다. 그쵸? 이렇게 지금 지워지죠. 디스는 현재 이벤트가 발생한 대상을 얘기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문자열로 추가하실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보기가 썩 좋진 않죠. 이렇게 추가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자, 이렇게. 물론 이벤트로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 자, 똑같이. 자, 이벤트라고 해서 눈에 안 보이게 4개 변수가 있고요. current 타겟을, 아이고. 리무브 하시면 되겠죠. 지워졌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요 요소를 쓰는 거를 그러니까 좋아하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직관적이라서. 직관적이고 짧잖아요. 뭔가 이제 코드가 짧고. 그다음에 밑에 코드를 보면 좀 길죠. 그래서 브라우저가 렌더링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처음엔 이렇게 썼다가 나중에 이제 코드 개선을 할 때 좀 밑에처럼 이렇게 바꾸는 경향이 있죠. 근데 요즘은 다 AI가 만드니까 뭐 AI한테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시키면 되겠죠. 노드를 만들어서 추가하도록 수정해줘 하면 알아서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해줘 하면 이렇게 추가하겠죠. 자, 우리가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자열 형태인 요소로 insert adjacent로 추가해줘 또는 문자열로 추가해줘 이렇게 하면 요거 형태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보기가 좀 좋겠죠. 난 상관없이 바로 성능 개선이 중요해. 그러면 이렇게 노드 개체를 만들어서 추가해줘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쭉 해봤고요. 수업을 좀 하고 끝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좀 어려운 거 해볼게요. 자, 쉬었다가 오세요.